이번에는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부양료를 지급받기 위한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부양료 사전처분이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하기로 결심했지만 이혼이 합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업주부나 육아로 경제 능력이 없는 당사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이혼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부양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경 김모 씨는 이모 씨와 혼인하여 자녀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김모 씨는 이모 씨의 요구에 따라 가사에만 전념하였고 이모 씨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7월경 이모 씨는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김모 씨를 폭행하였습니다. 다음 날 김모 씨가 이모 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이모 씨는 실수였다고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모 씨의 약속과는 달리 폭행은 지속되었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김모 씨의 결혼 생활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결국 김모 씨는 이모 씨의 폭행과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집을 나가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바뀌지 않는 이모 씨의 태도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이모 씨는 김모 씨에게 지급하던 생활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는 결혼한 뒤에 회사를 다니지 않아 경력이 단절되어 취업마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김모 씨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월세와 식비, 이모 씨의 폭행으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병원비까지 혼자 부담할 수가 없었고 결국 이혼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이모 씨에게 부양료를 받기 위하여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정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일방은 민법 826조에 근거하여 부양료 사전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에도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처분은 진행 중인 소송 등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처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해 제기, 심판 청구, 조정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신청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소득, 재산 상태, 현재 상황을 확인하여 적절한 사전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안소송의 사건 번호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사건본 인항목에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줍니다. 신청 취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양료로 이 사건 사전처분 결정일부터 이혼소송 확정일까지 매월 금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신청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합니다.
신청 이유는 사전 처분의 필요성을 간단 명료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목차를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자의 관계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혼인한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을 기재하였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관련 이혼소송의 경위에서는 혼인의 파탄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혼인의 경위와 혼인의 파탄 배경을 기재하였습니다. 혼인의 경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시점에 피신청인을 알게 되어 혼인하였는지 정도로만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혼인의 파탄 배경에서는 누구의 귀책 사유로 어떻게 혼인이 파탄나게 되었는지 기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현재는 집에서 나와 생활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기재하면서 피신청인의 폭행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인이 폭행 당시 발급한 진단서들을 함께 첨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신청인의 학대와 폭행 때문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양료 사전 처분의 필요성을 기재하기 위해 신청인의 소득과 재정 상태, 그리고 신청인이 지출해야 할 생활비를 설명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소득과 재정 상태는 신청인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곤란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혼인하면서 가사에만 전념하였고 혼인하기 전에 저축한 돈은 결혼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신청인이 취업을 알아보고 있으나 단절된 경력과 피신청인의 학대 및 폭행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곤란한 사실, 그래서 신청인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생계를 위한 지출 항목에서는 신청인이 청구하는 부양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지출해야 할 월세와 식비, 의복, 통신, 의료비, 기타 잡비를 합산하여 필요한 비용 중에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1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당해년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와 비슷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망의 소결론에서는 민법 826조에 의하면 부부는 가정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일상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최소 매월 100만 원이 필요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이지만 아직 법률상 부부이기 때문에 부양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신청인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청 취지와 같은 사전처분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는 부부의 혼인 사실과 그 밖에 사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말하며 신청이유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자료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모두 작성한 신청서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부양료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의 재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양료 지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양료 지급을 결정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보세요.